제7과 공산좌익 정신의 뿌리 가프와 조선공산당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신의 기원이자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다뤘습니다. 서양 정신에 기초된 한국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조선시대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에 퍼져있던 왕권제 유교의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귀족들의 신권제 유교가 지속된 영역은 어떠한 문화가 있었을까요?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은 서구 공산주의 운동사에 붙여진 이단일 것이며 유교 문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구 공산주의 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했던 고대 그리스 신화에 그 기원을 둡니다. 고대 신화는 현대가 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대 신화는 무의식을 통해 현대 인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고대 공산주의 신화에 다윈의 종의 기원 이론을 덧붙여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서구 노동계급에 잔존하는 고대 공동체 신화가 계급주의 정치운동으로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사유재산제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공산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농업을 토대로 한 독재 국가였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는 공산혁명을 막는 법치 의식이 있었지만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의 교육이 결여된 농민계층에는 그러한 게 있지 않았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농민들은 자기들만을 편안하게 해주면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소련의 노인들에게는 모든 토지의 주인이라고 받드는 차르가 지주들과 농민들이 포함된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아서 농촌 공동체에 배분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이기주의는 공산 독재 전체주의 국가를 구현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에 대한 기대보다는 물질을 줄 잘 서야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런 거죠. 법의 집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련 공산주의에는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관료주의가 생겨났습니다. 농민들은 노멘클라투라로 불리는 공산당 관료로 정착한 과거의 특수계급에 줄서면서 다양한 부패를 야기시켰습니다.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탈린 체제는 교회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해체했습니다. 서구 공산주의 운동이 서구 고대 신화를 사용했다면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는 중국 공산주의처럼 중국 문명의 고대 신화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서양 고대 신화는 수입 인문학일 뿐이며 저항력 민중들에게는 한국 사회에 퍼져있던 고대 신화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문명이 많았기에 체제를 근본적으로 엎어버린다는 공산혁명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는 시족 간의 종족전쟁으로 약탈과 살육이 분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중국 사회는 왕조 잠복이 반복됐습니다. 왕조 사회에 노예계급으로 존속하는 농민들에게는 왕조 잠복을 구현하는 밀란을 주도하는 이들이 곧 차르라는 이야기죠. 소련에서 그러니까 전봉준이 차르라는 이야기예요. 전봉준이 짜를 모든 것을 시족마을에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서는 근본적인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이 차르고 차르가 박헌영이다. 신종교 밀란시당을 기초하여 동학 농민혁명을 벌이던 농민군은 일본 제국주의에 크게 붕괴된 이후에 소련 접경지대로 이동하여 항일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동학군은 소련 공산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소련은 러일전쟁에 일본 군대에 붕괴된 기억이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에게는 항일운동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 소련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세력으로 비춰졌습니다. 소련은 그렇게 항일운동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항일운동 세력의 진정성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일운동 세력을 그냥 방패막이로 썼다. 소련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지원은 정치자금이 갈급했다는 운동가들에겐 매우 고마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감정은 소련을 새로운 중화 국가로 보게 했고 스스로를 4대 종속의 상태로 머물게 했습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정신적 근원은 노론 독재입니다. 그 신권제 유교죠. 밀란이 사회를 잠복시켜 모든 것을 농민에게 가져다 준다는 믿음은 노론 독재에 저항하는 속에서 태어났지만
노론 독재의 사회적 구조 조건 안에 조건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보다도 조선 후기 특수계급은 더 방대했고 소련 이상으로 부패하여 재정이 문란했습니다. 레닌 스탈린 체제 일당 독재 권력 독점은 중국 문명의 권력주인 시족의 권력 독점으로 해석됐습니다. 조선 후기를 지배한 노론은 왕권이 아니라 제후 중심의 귀족 당파를 권력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구양수여 붕당론의 군자당이 공산당의 근원적 사고가 이미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노론 독재의 종결점인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는 모습은 레닌이 자신의 국가를 공산혁명으로 파멸시키는 것과 묘하게 겹쳐집니다. 조선 공산당 운동과 더불어 카프라는 공산주의 문화 조직은 주목해야 합니다. 카프 조직을 통해 잉태된 공산주의 문사들은 대중 권력을 구사하는 공산주의 엘리트로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산당의 김일성 토지개혁은 중국 문명의 정복한 민족이 정복당한 민족에 박해하는 형식으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공산혁명에는 고대 중국의 부족전쟁이 끼어 있었기에 공산당원의 공산주의 이념의 문외한인 문맹 노예 계급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은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약탈하고 했는데 이 중국 공산주의하고 연관된 쪽에서는 부족 전쟁으로 승자는 당연히 패배자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가 쌓여지는 거죠. 중국 문명의 부족 전쟁에서 정복한 부족의 부족장은 정복당한 쪽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것들을 북한 민중에 나눠줬습니다. 이들을 풍문으로 듣던 이승만 정부에 속한 이들은 재산을 적정평가로 정부가 재산하는 것을 매우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문명에서 노예계급은 귀족계급의 강한 적개감이 있었습니다. 민중계급은 왕조 붕괴의 후천개벽 신앙을 통해서 그 귀족의 적개감을 키워갔습니다. 여기서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이게 바로 공산혁명 문화입니다. 시민문화 이런 게 어딨어. 적정평가 이런 거지. 그래서 조갑제닷컴이 시원하게 후련하게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이념 구분 자체가 안 돼 있다. 너무 해맑다. 판단 기준이 없다. 이렇게밖에 판단되지 않죠. 한국 공산주의 운동은 중국 공산주의처럼 공산혁명의 열정을 시족마을의 고대 요선사회에 존재했던 이상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서는 계급투쟁 용어, 칼 마르크스의 용어를 한 글자도 쓰지 않고 가능합니다. 한 글자도 쓰지 않고 가능합니다. 중국 문명에 있는 왕조붕괴 신앙으로 공산혁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도 계급주의를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중국인들의 문자를 쓰면서 공산혁명 용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자학원이 있는 거고, 중국 공산당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원이 그래서 있는 거고, 현실은 불만이 섞인 모든 공간으로 나타나고 미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의 불만스러운 모든 것을 답하고 진실을 독점한 자기부적으로 권력 집중하는 것이 자기부적으로. 그러니까 90년 이전에 반공서적이 한계가 많았죠. 결정적인 부분에서 해석 못했어.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 자기부적으로 권력 집중하는 것이 통일운동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공산주의자들은 미래 자신이 추구할 가치를 고대 요순시대의 대동사회처럼 도래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공산 세력의 권력 독점을 의미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된 신종교인들의 종교적 판타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는 레닌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을 시도한 것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중국인들에겐 춘추대일통으로 불리는 통일은 자기부족의 권력이 전체 영토에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일통일의 개념도 중국인과 개념이 같습니다. 한국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 4조는 그들에게는 민법 108조의 통정한 허위 표시로 가짜 외관이었을 뿐입니다.
소련 공산 군정에 줄 잘 섰던 시족과 부족들의 항구적인 그 독점적 부패 경제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그들에게는 유지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소련 군정 말에 부족주의가 당성과 당파성이 되고 소련 공산주의 권력 집중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남북 대화는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과 연결된 그런 부족 권력을 그러니까 북한 중심의 소련 공산주의 부족 권력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남북 대화는 소통이 목적이 아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을 사를 상징하는 것은 파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주의 파벌 싸움이요.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이 없는 사회를 생각할 때 중국 문명의 고대 요선시대의 대동사회를 상상했습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은 개와 두레와 향약 같은 사회 조직이 소련 영향권의 옷을 입고 바꿔 입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명나라 청나라에 이은 새로운 중화로 바라보고 공산혁명가는 자기만 소련 공산당의 명령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경쟁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을 아는 사람들은 지네가 정통 마르크스다. 정통 마르크스. 정통 세력이다. 아, 지긋지긋하게 알고 있죠? 지긋지긋하죠. 일제시대는 당연히 있죠. 이게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에서도 해방 공간에 1935년도에 또쯤에 소련 문화를 직수입했다고, 그러니까 문화가 10년이나 뒤진 거예요. 그리고선 지네들이 정통이다. 나머지 삘이다. 맨쉐비키다. 맨쉐비키라는 이야기가 맨쉐비키를 실제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 볼셰비키 맨쉐비키 그 틀이 아니라 한국사에서 그 일제시대에서는 삘이다. 맨쉐비키 이퀄 삘이 그런 식으로 이해했죠.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는 각국의 정치 현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사에서 유럽 공산주의 문화가 없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문화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공산주의 운동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 공산주의 세력의 은폐를 도와주는 거짓말입니다. 조선 공산당 운동이 유교봉당 같은 파벌싸움으로 얼룩졌듯이 카프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직 해체를 유도하는 수사를 받고 카프 문학 운동 조직을 해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대립이 파벌화로 나타납니다. 해소파는 남루당 산하의 문학건설 본부로 들어서고 비해소파는 월북하여 북한 공산당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소련, 중공 등의 공산주의 운동이 도시산업지대가 아니라 농민사회를 중시했듯이 식민지 공산주의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수의 농민들은 공산주의 운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는 농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귀로 듣는 고소설, 판소리, 민담 이야기가 문화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권력 중심으로 읽는 유교로 바라보는 춘추 공양전 등은 춘추 신앙은 조선 공산당의 계급 투쟁을 유발하는 원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신앙의 복수 피비린내 하잖아요. 그 민족해방운동이 소련이 만든 거면서 그 한반도에 있는 조선공산당 운동사에서는 일본하고 문제에서 부족주의하고 계급투쟁을 그렇게 유교의 피비린내하고 섞여서 바라볼 수 있죠. 이런 신앙에 세속화된 버전이 일본인 버전이 된 고소설과 민담 이야기는 대중확산용 선전선동 바탕신화가 됐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지역의 항일국 결산동의 양상의 조직화가 벌어지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조선공산당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 유교 조직은 일제시대 지하공산주의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조선공산당 운동은 박헌영 중심으로 뭉치게 됐고 대중화 논쟁을 이끌었던 카프 조직 문화운동 조직은 문화건설본부 조직으로 단결하게 됐습니다. 조선공산당과 카프 조직 운동 이면에는 남한 천도교청 운동이라는 미군정 안에서 천도교 교권 세력의 종교 권력이 자리했습니다. 좌파는 소련 공산당을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은 새로운 그 중화로 바라보았고 합종연행 개념으로 코민테른 7차 대회의 반파시즘을 연합전선을 시행했습니다. 소련 공산당은 반파시즘 투쟁에서 소련 공산당의 필요로 폭넓은 단결을 요청했지만 이를 번안한 조선 공산당은 유불선이 종합된 천도교의 밀란신앙이 깔린 종교 양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종연행 개념에 비슷하게 이해했죠. 파벌싸움은 갇힌 답답한 현실을 벗어난
모든 이들이 연합하고 행복한 고대 요순사회의 미래의 도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통해서 공산혁명가들은 혈연 연고 농민들을 자신들 앞에 결속시켰습니다. 일국 일당 원칙을 지키고자 1928년에 12월 태제의 명령을 듣고 조선공산당 운동을 자진 해산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공산 군정 안에서 자신의 조선의 스탈린을 세운다면서 소련 공산당이 세운 김일성 정권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심판이 자기가 만든 룰을 깨뜨리는 것이니까요. 김일성 세력은 자신이 반대하는 토착 좌파 세력의 민족해방통일전선이라는 표현에 더 씌워진 농촌마을 둘의 연합으로 공식으로 침투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기존의 토착 공산주의 정치 조직을 거꾸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토지개혁을 통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소련은 남북한 모두에 항일운동 공작금을 뿌렸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받아 쓴 공산혁명가들은 소련 군정에 부채의식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미 군정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4.3 사건, 여순 사건들은 이러한 내면의식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쪽에 있는데 어떻게 줄 바꿔 타느냐, 이런 유교 공산주의 양반양들이 유교 문제가 건국 반대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강력하게 진압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통해서 남루당을 유지했던 세력의 다수는 월북하게 되고 남북한 통합공산혁명 조직인 조국통일민주전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북한 공산당 산하단체인 조국통일민주전선은 남한 공산화를 추구하는 핵심 기구가 됩니다. 결국 한국 공산주의 운동은 유럽 문명의 공산주의와 무관했지만 중국 문명의 아시아적 야만성의 토대를 둔 공산혁명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가 서구 공산주의 운동사하고 다르다고, 또 중국 문명하고 가깝다고,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정반대라는 소리죠. 대중들은 공산혁명 이념에 한 글자도 모르는 상태로 공산혁명가의 선동에도 낚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 문명의 아시아적 야만성을 민족 정서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 법치주의로 살아가려는 정상 문화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추천 도서로 이 두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윤식 교수의 한국 군대 문예 비평사 연구는 이게 미래 세대에서도 가치가 있는 이유가, 이 유신시대 직후에 72년 유신시대 73년에 쓰여진 이 책은 카프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한국학 정서를 주도한 학자가 좌익이라는 의미에서도 주목할 이유가 있죠. 일국 양제 과도기를 거쳐서 자유를 빼앗긴 홍콩 시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어봅시다. 홍콩 사람들이 다수가 인식을 보지 못했죠. 대승불교로 홍콩하고 중국을 그렇게 나열시키는, 그런데 대승불교는 유교하고도 쉽게 연결되죠. 또 유교는 신권제 유교로 공산주의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홍콩 시민들은 눈 뜨고 자유를 빼앗긴 거죠. 사기당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계급주의 그런 차원을 중국 문명 토착 문화로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데, 이렇게 속아 넘어간 홍콩 시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적어봅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